스승님께서 올해 구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며 부탁드려 봅니다. 현재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전 세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그러하고 G20 국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고 푸는 상황이라 자산가치 하락이 걱정됩니다. 금, 달러 가치는 더욱 오를 것인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즉 경제가 반등이 U자 곡선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은 L자 곡선으로 급격하게 반등될지도 궁금하고요. 회복 기간도 몇 년이 소요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가적인 안타까움이며 이 국가적인 질문은 아주 예민한 질문이라서 참 답변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군 경제는 올 내년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며 L자형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U자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일시적 현상이고 L자형으로 주식시장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올 가을 내년이 되면 버블 붕괴 현상이 오게 되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세계 무역도 적자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전 세계도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우리나라도 함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달러하고 금을 물었는데 제가 1인 강의 잘못 해놓으면 금사재기하고 달러세지기 할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달러 가치는 좀 더 오르게 되며 금 가치도 오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금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도 달러가 좀 올랐죠. 옛날보다 올랐는데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금 가치도 물론 오르게 되고 그런데 폭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등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하 경제 우리가 주식시장 말고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 코인,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지하 경제에 속하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좀 발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이제 또 비트코인 다 살라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좀 이렇게 발복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비트코인을 잘 활용하면 머리 잘 쓰는 사람은 순간 경제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에 다 빠지라는 뜻은 아니니까 절대 이거 오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도 머리 잘 쓰는 사람이 번다는 얘기지 미련한 사람이 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머리를 잘 쓴다면 이 시점에서는 내가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누구나 다 발복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전화위복으로 좋은 장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무역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인신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렵고 경제 성장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손해가 많은데 그 반면에 또 득되는 일도 있다. 그 반면에 전화위복도 있다. 다 전화위복은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성장 동력이 되는 깨달음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도 온라인 시대가 많이 확장되어 왔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시대가 급격히 열리게 되며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시대에서 완전히 온라인 시대로 일어서는 전환되는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그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음으로써 의학도 발달하고 우리 정신분화도 좀 더 발달하는 현상이 생겨요. 앞으로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다 준비를 하게 되고 좀 더 대비책을 세우게 되고 좀 더 조심도 하게 되고 이런 마음 준비, 환경을 활용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많이 좋아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자가진단이라든가 자가성장이라든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며 적응해야 되며 바르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게 되며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 세 번째로는 우리 국격이 전 세계적으로 한층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 국민성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 국가가 정말 위대한 나라다, 선진국이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다. 정신적 지주의 나라이며 지혜의 나라이며 아주 정말 천손의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국민은 천손이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우상국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 단계 일어서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발표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어려움은 있지만 한 단계 일어설 수 있는 또 계기가 주어진 것이며 어떤 명예가 한 단계 일어서는 어떤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민심이 좀 사나워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국가가 어려워지면 우리 개인의 운명은 별게 아니구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팔자를 논할 필요도 없구나. 우리가 보세요. 배가 평화로울 때는 훌륭한 선장이 그 배를 잘 이끌어요. 근데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 선장이고 선원이고 할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신세가 되죠. 여러분, 세월호 뒤집어질 때 봤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인명피해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물론 대책이 부족해서 인명피해가 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가 뒤집어질 때 네 팔자 내 팔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어렵지.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고통을 받는다. 그것처럼 우리 국가가 이렇게 병마에 휘둘리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휘둘려서 경제가 망가지니까 또 환경이 망가지니까 질병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네 팔자 내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운 좋은 사람, 운 나쁜 사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우리 국가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국가가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가 어렵다는 걸 이번에 크게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한번 회초리로서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느님이 크게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깨우침을 줬는데도 못 깨우치고 동물짓을 한다면 할 말 없고 이 계기를 통해서 깨우쳐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고통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최악의 질병이고 최악의 나쁜 계기였고 최악의 국난이죠. 근데 이 관점을 조금 바꾸게 되면 나쁜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 코로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나쁘지요. 저도 싫습니다. 저도 이 병마를 물리치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하늘에 축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마 탁한 기운을 정리하려고 무척이도 그동안 100일 동안 이렇게 100일 가까이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코로나 발병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안 빼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정말 이 탁한 기운을 정리하고 싶어서 일심정성으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관계없습니다. 선지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직 100일은 다 채우지 않았지만 100일을 작정을 하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애민 정신으로 우리 도원 강의를 열어가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고 누구보다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소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병을 금방 물리칠 수 있다면 제가 검을 뽑아서 소돼지를 잡을 정도의 심정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장검을 뽑아가지고 소돼지 머리를 쳐서
이 병을 물리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 희생으로 이 병마를 물리칠 수 있다면 제가 몸소 칼을 들어 소돼지 머리를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이게 체벌이고 너희들을 깨우치라고 주는 미션이고, 너희들을 깨우치라고 하느님이 이런 질병을 주어서 시험지를 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은 나쁘지만 결코 100%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쓴다면, 깨우침으로 잘 쓴다면 일부는 전화위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5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천시대에 우리는 지금 진입하고 있고, 후천시대의 진입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후천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14년도냐? 천지이치는 12간지 5행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있고, 보세요. 갑을병정무기 경신님 개가 있는데 개가 끝나는 시기예요. 갑은 시작의 시기고, 그러면 개 4년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 5년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밤 12시하고 낮 12시에 정오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라고 하죠. 10시에서 오전, 오후라고 합니까? 낮 12시에 오전이 되고 오후가 됩니다. 그래서 오가 올 때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기운은 자오묘유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오묘유. 정동, 정남, 정서, 정북, 자오묘유로 기운이 바뀐다. 그래서 오가 바로 정남을 뜻하며 오가 분기점이에요. 자오묘유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이 정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까지 와요. 정방까지 오면 오후로 넘어갈 때 12시간 넘으면 오후라고 말해요. 그럼 오전까지 선천시대였고 후천시대가 오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로 끝나고 갑으로 시작하고 바로 오는 오전과 오후를 말하는 겁니다. 선천시대 오전, 후천시대 오후. 그래서 갑오년부터 2014년도부터 선천시대, 후천시대 기운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기 마지막 성장이 2014년도부터 120년 동안 마지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120년. 그럼 임기 성장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임기 성장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성숙되었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은. 나이로 말하면 21세가 넘어서 성숙된 어른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21세가 넘으면 성숙한 어른이 될 수는 있는데 완전히 성숙됐습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아이도 낳아야 진짜 성숙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2014년도부터 앞으로 120년이 흘러야
인기가 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20년 동안 완전히 인기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문화도 완전히 성장을 하고 과학 문화도 완전히 성장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2014년 기점으로 해서 120년을 하늘이 정해놓은 후천시대 성장 시기예요. 이 120년이 후천시대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진입을 하면서 인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혼 성장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동물적 인기가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영혼 성장이 함께 동반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20년 동안 무단히 인기가 성장을 하며 완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완성되는 시기로 진입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건 원래 별도로 길게 풀어줘야 될 내용인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게 떠올라서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후천시대에 진입하면서 하느님이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앞으로 삼재팔란이 오고 천지개벽이 와서 너희들을 한번 다르게 다스릴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이 코로나는 지금 시초에 매를 든 것입니다. 꼬마 때 우리 말 들으라고 회초리 때리죠? 말 들으라고 회초리 때리잖아. 손바닥 때리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때리고 손바닥 때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느님께서 후천시대 진입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댄 것이다. 근데 이것은 1차 깨우는 정도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동물짓을 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1차 코로나 질병으로 수십만이 죽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수십만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해결이 되죠. 그러면 다음에는 요거보다 작은 질병이 한번 옵니다. 더 큰 게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작은 질병이 한번 와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코로나보다 3배 이상 무서운 질병이 와서 인구 정책을 강하게 씁니다. 그때는 몇십만이 아니고 몇백만, 몇천만이 정리가 돼요. 몇백만도 아니고 몇천만.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인들이 희생을 대봤자 이제 100만 이쪽 저쪽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몇십만에서 100만 이쪽 저쪽으로 희생을 치르지요. 근데 이 다음에 오는 희생은 몇백만도 아니고 몇천만이 희생을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이런 경고 메시지로서 지금 코로나 질병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르게 사는 이치를 깨우치고 정말 이타 공익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홍익이념을 가지고 살고
또 나아가서 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면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진정으로 도원 공부를 해서 영혼 성장을 이루고 참된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게 되면 이 대자연은 우리를 돕게 돼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바르게 해서 성장하는 노력만이 이 나쁜 병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성장하면 이 대자연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절대 그런 병마에 헤매지 않도록 그런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늘이 지켜준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는 마인드, 자각을 하는 마인드,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다 치료가 되고 원만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큰 탈 없이 회복이 된 분들은 그나마 질량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고통을 받았다면 자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도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